강남구 최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웅장한 대저택. 해, 진력 노을빛이 거실에 거대한 통유리 창을 통해 스며들어 차갑고 공허한 실내를 붉게 물들였다. 강지윤, 강지윤. 은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나이답지 않은 깊은 외로움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건축가였고 자신의 손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내겠다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삶은 텅 빈 대저택에서 남편 잔, 이현우, 리윤워를 기다리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 현우가 갑작스러운 재벌 상속으로 대항그룹의 후계자가 된 이후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이 변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잠시 접고 현우의 성공을 돕는 데 모든 것을 바쳤다. 현우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의 성공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기에 기꺼이 그랬다. 지유는 주방으로 향했다. 넓고 현대적인 주방에는 온갖 고급 주방용품들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따뜻한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현우가 가장 좋아하는 한식 요리를 준비했다. 지글거리는 전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적막한 주방을 채웠지만 그뿐이었다.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다. 따뜻한 음식이 차가운 식탁 위에서 식어가는 동안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멀리 도시의 불빛만이 차갑게 반짝였다. 윙하는 휴대폰 진동 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 화면을 확인했지만 현우에게서 오는 연락은 아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유명 모델 한유진의 화려한 패션쇼가 흘러나왔다. 화려한 옷을 입은 유진의 도도한 표정은 지윤의 소박한 옷차림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지윤은 자신도 모르게 채널을 돌렸다. 식탁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음식을 깨작거리던 지윤은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먼지가 살짝 내려앉은 표지를 조심스럽게 쓸어내자 그녀의 손목에 묶인 작은 은색 매듭 팔찌가 빛을 반사했다. 이 팔찌는 현우가 그들의 초라했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 직접 철사를 구부려 만들어준 것이었다. 당시 현우는 작은 건축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는 평범한 건축가였고 지윤 역시 건축가의 꿈을 키우는 대학원생이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우연히 건축 박람회에서였다. 현우는 지윤의 참신한 건축 아이디어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지윤은 현우의 따뜻한 눈빛과 진솔함에 이끌렸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사랑을 키웠고 누구보다 가난했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에게 이 은색 매듭 팔찌는 사랑과 약속의 증표였다. 이제는 현우에 대한 그녀의 변치 않는 사랑을 상징하는 유일한 것이 되었다. 스케치북을 펼치자 펜선으로 가득 찬 디자인들이 나타났다. 그녀가 건축가의 꿈을 키울 때 그렸던 수많은 상상 속 건물들과 도시 풍경들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듯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인간 중심적인 철학이 담긴 그림들은 그녀의 천재적인 재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스케치북 위에 떨어지는 그녀의 눈물은 그녀의 외로움과 함께 잊혀진 꿈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가끔 현우 몰래 이 스케치북에 새로운 건축 아이디어를 그리곤 했다. 이 비밀은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강인함과 독립적인 정신을 암시했다. 그녀는 미래도시 건축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천재 건축가였다. 당시 그녀의 디자인은 심사위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지만 현우가 재벌 상속을 받게 되면서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낼 기회를 잃었다. 현우는 그녀가 그저 평범한 아내로서 자신을 내조해 주기를 바랐고 지우는 그의 바람을 존중했다. 그때 대저택 정원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작은 새 한 마리가 정원 한 구석에 쓰러져 파닥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현관으로 달려나가 새에게로 다가갔다. 새는 날개가 부러진 듯 아파하고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새를 주워 품에 안았다. 새의 작은 심장이 그녀의 손 안에서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구급상자를 꺼내 부러진 새의 날개를 조심스럽게 치료해주고 따뜻한 물과 먹이를 주며 정성껏 돌보았다. 며칠 밤낮으로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덕분일까. 새는 다시 기운을 차렸고 부러졌던 날개도 거의 회복되었다. 어느 맑은 아침, 지우는 새를 데리고 정원으로 나갔다. 그녀는 새를 하늘로 날려보냈다. 새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이내 힘찬 날갯짓으로 푸른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다. 새는 지훈의 머리 위를 몇 번 맴돌더니 감사의 인사를 전하듯 아름다운 지저김을 남기고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 장면은 지훈의 따뜻한 마음과 생명에 대한 연민, 그리고 보살핌을 통해 작은 생명을 구하는 그녀의 순수한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녀는 비록 자신의 꿈을 잠시 접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생명력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날 저녁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훈아, 나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단 몇 마디의 무미건조한 문자 메시지였다. 지훈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텅 빈 대저택 안에는 그녀의 깊은 한숨만이 울려 퍼졌다. 그녀의 손목에 묶인 작은 은색 매듭 팔찌는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거대한 폭풍에 휩쓸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강인함과 천재적인 재능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채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강지훈의 삶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비당일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다. 그녀는 남편 아츠누, 이현우, 리훈와의 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현우는 최근 들어 부쩍 바빠졌고 잦은 출장과 회식으로 집에 들어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의 휴대전화는 늘 잠겨 있었고 그녀의 질문에는 늘 모호하거나 짜증 섞인 대답만이 돌아왔다. 지우는 자신의 외로움을 사랑으로 채워보려 애썼지만 점차 지쳐가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정작 남편은 그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했다. 그날 아침 지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현우의 옷을 다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신문을 뒤적였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 주말에 오랜만에 영화나 볼까요? 요즘 재밌는 영화 많이 나왔던데. 현우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으신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글쎄, 바쁠 것 같은데. 회사 일이 밀려서. 지훈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목에 묶인 작은 은색 매듭 팔찌는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듯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현우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싶었다. 며칠 후 지우는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고 선명한 두 줄에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스쳤다. 현우는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들의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품에 안았다. 그녀는 이 기쁜 소식을 현우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다. 그녀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현우의 회사로 향했다.
그의 사무실로 가는 길은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대한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현우의 상무실. 지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현우는 유명 모델 한유진과 뜨거운 키스를 나누고 있었다. 유진은 도발적인 자세로 현우의 품에 안겨 있었고, 현우는 그녀를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윤의 존재는 없었다. 그들은 지윤의 순수한 사랑을 철저히 짓밟고 있었다. 지윤의 손에서 임신 테스트기가 스르륵 떨어져 차가운 바닥에 부딪혔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깨지는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을 울렸다. 현우와 유진은 소리에 놀라 지윤을 돌아보았다. 현우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변했다. 유진은 지윤을 비웃듯 도도한 표정으로 현우의 팔짱을 꼈다. 지윤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그랬어. 현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지윤의 눈을 피했다. 유진은 현우의 팔짱을 더욱 강하게 끼며 말했다. 누구세요, 이현우 씨? 비서예요. 예의가 없으시네요. 저희 중요한 얘기 중인데. 유진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지윤은 유진의 도발적인 말에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현우는 유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지윤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낯설었고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지윤아, 우리는 이제 끝이야. 나는 유진이를 사랑해. 넌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없어. 난 더 이상 너와 엮이고 싶지 않아. 당장 이혼해. 그는 지윤의 임신 테스트기를 발로 밟아 부숴버렸다. 이런 장난으로 나를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잖아. 난 너한테 엄청난 위자료를 줄 테니까. 조용히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사라져. 현우의 잔인한 말에 지윤은 주저앉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듯 절망했다. 유진은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지윤에게 다가왔다.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요. 이현우 씨는 당신 같은 여자에게는 아까운 남자예요. 이제부터 이현우 씨는 내 남자니까. 다시는 얼쩡거리지 마세요. 그녀는 지윤의 뺨을 때리고 비웃으며 돌아섰다. 지윤의 뺨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지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손목에 묶인 작은 은색 매듭 팔찌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의 징표가 아닌 배신의 상징처럼 보였다. 지윤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해 유산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사모님,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모님은 내 쌍둥이 임신이시라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윤은 내 쌍둥이라는 말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아이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지휴는 현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현우는 이미 지윤의 연락을 모두 차단한 상태였다.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복수심과 함께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모성애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복수하고 자신과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강인한 결심을 한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속에는 강렬한 분노와 함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병실 침대에 누워 복수를 다짐했다. 반드시 현우에게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것이라고. 그녀의 손목에 묶인 작은 은색 매듭 팔찌가 그녀의 차가운 결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강지윤, 강지윤. 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순진하고 여린 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차가운 결의와 강렬한 모성애가 뒤섞여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현우, 리훈북야에게 복수하고 내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손목에 묶인 작은 은색 매듭 팔찌는 이제 사랑의 징표가 아닌 그녀를 배신한 자들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증표처럼 느껴졌다. 퇴원 원 수속을 마친 지우는 가장 먼저 김 비서에게 연락했다. 김 비서는 이현우의 비서로 오랫동안 일해왔기에 현우의 모든 사업적 비밀과 약점을 꿰뚫고 있었다. 김 비서는 현우의 문란한 사생활과 불법적인 비리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현우에게 깊이 실망한 상태였다. 지우는 김 비서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했다. 김 비서는 지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기꺼이 그녀를 돕겠다고 나섰다. 그녀는 현우의 비리를 폭로하고 지윤을 돕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강지윤 씨,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상무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강지윤 씨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김 비서는 지윤에게 현우가 유진그룹의 딸이자 유명 모델인 한유진과 함께 거대한 미래형 복합단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넘겼다. 유진그룹은 한유진의 아버지가 소유한 대기업으로 현우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 한다는 것도 알려주었다. 지우는 이 프로젝트가 자신의 복수를 위한 최적의 발판이 될 것이라 직감했다. 지우는 곧장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들었다. 그녀의 손은 연필을 쥐자마자 거침없이 움직였다. 펜선 하나하나에 그녀의 분노와 열정, 그리고 내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밤낮으로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을 구상했다. 그녀는 과거 미래도시 건축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천재 건축가였다. 그 재능은 잠시 잊혔었지만 이제 그녀의 삶의 목표가 생기자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파격적이면서도 인간 중심적인 철학이 담겨 있어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 분명했다. 며칠 후 유진그룹의 미래형 복합단지 공모전 서류 접수 마감일이었다. 지우는 마지막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출품작 제출 직전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님, 제 출품작이 현우 씨와 유진 씨의 디자인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제가 보장합니다. 제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윤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김 비서는 지윤의 자신감에 놀랐다. 지윤은 자신이 디자인한 건물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공모전 심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 현우와 유진은 심사위원장실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디자인이 당연히 당선될 것이라 확신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지윤이 감히 자신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특히 유진은 지윤의 재능을 비웃고 무시하며 그녀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치부했다. 그때 심사위원장이 최종 당선작을 발표했다. 이번
미래형 복합단지 프로젝트 공모전의 당선작은 강지훈 씨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현우와 유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지훈이라니 버림받은 그 여자가 감히 자신의 앞길을 막았다는 말인가. 그들은 심사위원장을 노려보았다. 심사위원장은 침착하게 지훈의 디자인을 설명했다. 강지훈 씨의 디자인은 혁신적이면서도 인간 중심적인 철학이 담겨 있어 심사위원단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 점이 탁월합니다. 그 순간 지훈이 심사위원장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당당하게 현우와 유진을 바라보았다. 놀랐나요? 현우 씨, 유진 씨, 당신들은 내가 그저 당신들의 발밑에 기는 존재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들의 잔인함 덕분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신들이 빼앗아갔던 나의 꿈, 나의 재능을 다시 찾았습니다. 유진은 질투심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지훈의 디자인이 예산궤로 뛰어나자 당황했다. 그녀는 권모술수를 써서 지훈의 디자인을 표절하려 하거나 그녀의 명성을 깎아내리려 했다. 말도 안 돼. 저런 여자가 감히 우리를 이겼다고 분명 어딘가 문제가 있을 거야. 저 디자인은 표절이야. 그녀는 소리쳤다. 현우는 지훈이 자신에게 복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를 더욱 경계했다. 그는 지훈을 회유하려 했지만 지훈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복수심과 함께 내 아이들을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그때 심사위원장이자 건축계의 거장인 박 교수, 프로페서 파크가 지훈에게 다가왔다. 박 교수는 지훈의 과거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를 눈여겨보던 인물이었다. 그는 지훈의 혁신적인 디자인에 감탄하며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 박 교수는 지훈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녀가 다시 건축가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지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현우와 유진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왔다. 강지훈 씨, 당신의 재능은 숨길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대한민국 건축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당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세요. 박 교수의 말에 지훈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의 존재에 깊이 감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묶인 작은 은색 매듭 팔찌를 꽉 움켜쥐었다.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닌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현우와 유진을 향해 싸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당신들은 제가 얼마나 강한지 보게 될 겁니다. 지훈의 차가운 선전포고에 현우와 유진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지훈의 방역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유진그룹이 주최하는 미래형 복합단지 최종 디자인 발표회 날. 건축계의 이목이 집중된 서울의 한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한 조명 아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곳은 단순한 발표회가 아니었다. 이현우, 리훈워와 한유진, 이 강지훈, 강지윤의 디자인을 빼돌려 자신들의 이름으로 발표하고 그녀를 표절범으로 몰아넣으려는 경기장이었다. 현우의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가, 유진의 눈에는 승리욕에 불타는 탐욕스러운 빛이 감돌았다. 무대 뒤, 지훈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현우와 유진은 발표회 직전, 그녀의 최종 디자인 파일을 해킹하여 빼돌리고 그녀에게 디자인 도용이라는 누명을 씌우려 했다.
현우는 조작된 이메일과 서류들을 언론에 흘려 지윤이 마치 자신들의 디자인을 베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발표회 총괄 책임자 역시 현우와 유진에게 매수된 상태였다. 그는 무대 위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지윤을 압박했다. 강지윤 씨, 이 모든 증거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당신이 제시한 디자인이 이현우 상무와 한유진 이사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지윤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현우와 유진의 음모는 너무나 치밀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복잡한 수많은 난관들이 가로막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다. 그녀의 뱃속에는 네 쌍둥이 아이들이 있었다. 아이들의 생명과 미래가 이 자리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다. 그때 무대 옆 대기실에서 박 교수, 프로페서 파크가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지윤의 든든한 조력자였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윤이 홀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지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그녀를 응원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지만 그는 지윤이 해낼 것이라고 믿었다. 사회자가 무대에서 시간을 재촉했다. 강지윤 씨, 최종 발표까지 남은 시간은 단 5분입니다. 5분 안에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번 공모전은 무효로 하고 당신을 표절범으로 낙인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우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바라보았다. 유진은 도도한 표정으로 지윤을 비웃었다. 그들의 눈에는 승리가 이미 확정된 듯했다. 지윤은 깊이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손목에 묶인 작은 은색 매듭 팔찌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닌 그녀를 강하게 만드는 증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낡은 스케치북에 그려진 자신의 디자인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의 기억과 천재적인 건축 재능에 의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발표회장에 있던 화이트보드를 무대로 가져오게 했다. 김 비서는 지윤의 지시에 따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지윤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입니까? 감히 발표회에 들어와서 뭘 하려는 겁니까? 유진은 소리쳤다. 현우 역시 지윤을 비난하며 그녀를 끌어내리려 했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무슨 헛소리를 하려는 겁니까? 그들은 지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다. 하지만 지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디자인만을 믿고 나섰다. 발표회장의 모든 건축계 인사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행동에 의아해했다. 현우 씨와 유진 씨가 오늘 발표하려 했던 디자인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저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가 직접 그려낸 증거입니다. 지유치현은 마이크를 잡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녀의 손은 연필을 쥐자마자 거침없이 움직였다.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건축 도면과 디자인 스케치가 빠르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과 재능만을 이용해 현우와 유진이 빼돌린 디자인을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으며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복잡한 건축 요소들을 거침없이 설명해 나갔다. 그녀의 입에서는 놀라운 속도로 건축 용어들과 디자인 개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건물의 구조, 재료, 공간 활용, 그리고 환경과의 조화 등 모든 항목을 꿰뚫고 있었다.
발표회장의 시계 초침 소리가 그녀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에게는 단 5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선을 그었다. 그녀가 그린 건축 도면은 현우와 유진의 디자인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유진이 표절한 해외 유명 건축가의 작품을 정확히 짚어냈다. 유진 씨, 당신이 제출한 이 디자인의 핵심 아이디어는 3년 전 베네치아 건축 비엔날레에서 알레한드로 아라베나가 발표한 도시의 피부 프로젝트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명백한 표절입니다. 지훈의 날카로운 지적에 현우와 유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지훈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발표회장 안의 모든 시선은 지훈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천재적인 건축 재능을 완벽하게 증명했고 현우와 유진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했다. 그녀의 마지막 선이 화이트보드에 그어지자 발표회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네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싸움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미래형 복합단지. 최종 디자인 발표회장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강지훈, 강지윤. 이 화이트보드에 자신의 디자인을 완벽하게 재현해내고 한유진의 표절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자 이현우, 리훈워와 유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녀를 노려보았다. 발표회장의 모든 건축계 인사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 지훈이 그려낸 디자인과 그녀의 주장을 번갈아 보며 웅성거렸다. 그들의 시선에는 의심과 함께 경이로움이 뒤섞여 있었다. 유진은 당황했지만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녀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움직였다. 저 여자는 정신병자입니다. 감히 저런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는 겁니까? 김 회장, 안님,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십시오. 그녀의 고함이 발표회장에 울려 퍼졌다. 일부 건축계 인사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과연 저 여자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걸 다 외워서 그릴 수 있지? 그들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지훈은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패션쇼장 전체를 울리는 듯한 힘이 있었다. 유진 씨, 현우 씨, 당신들이 저의 디자인을 빼돌린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내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아이들에게 거짓말쟁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곧 당신들의 잔인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살포시 감쌌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모성애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아이들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발표회장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김 회장이 미동도 없이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 현우와 유진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의 결정적인 제보와 지훈의 완벽한 증거를 보고 모든 것을 확신했다. 김 회장은 냉철한 눈빛으로 현우와 유진에게 체포를 명령했다. 이현우 상무, 한유진 이사. 당신들은 디자인 표절과 사기 혐의로 체포됩니다. 현우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을 노려보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들에게 붙잡혀 끌려나가는 그의 눈에는 회한과 함께 어찌할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유진은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탐욕스러웠는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는
더 이상 그녀를 빛내주지 못했다. 발표 회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모든 건축계 인사들은 지윤의 천재적인 능력과 용기, 그리고 그녀의 모성애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런 여자가 저런 능력을 숨기고 있었다니. 우리가 저 여자를 무시했다니.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깊은 존경심이 스쳐 지나갔다. 일부 인사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발표회장을 가득 채웠다. 그들의 박수소리는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윤의 재능과 용기에 대한 진심 어린 찬사였고 그녀의 승리에 대한 축하였다. 박 교수 프로페서 파크는 지윤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와 함께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지윤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의 디자인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건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하고 감정 없는 건축계 거장이 아니었다. 지윤의 순수하고 강인한 모습에 박 교수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는 지윤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다. 발표회장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지윤의 마음속에는 이제 어둠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복수했고 동시에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내 아이들의 소중함을 증명해냈다. 그녀의 손목에 묶인 작은 은색 매듭 팔찌는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닌 그녀의 강인함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훈장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현우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당당히 일어선 진정한 영웅이었다. 유진그룹의 미래형 복합단지 디자인 발표회는 강지윤, 강지윤의 극적인 승리와 함께 마무리되었다. 이현우, 리훈우와 한유진의 비리와 추악한 진실은 만천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현우는 디자인 표절, 사기, 그리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야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대양그룹의 상무 자리에서도 해임되어 모든 것을 잃고 몰락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다. 유진 역시 현우와 공모하여 지윤의 디자인을 빼돌리려 한 사실이 밝혀져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녀의 화려했던 모델 경력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가 꿈꾸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어느 날 최유진은 지윤의 새로운 사무실로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강지윤 씨,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시기하고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윤은 그녀의 사과를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상처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윤의 천재적인 재능과 뛰어난 인품,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강인함에 깊이 감명받았다. 그는 지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강지윤 씨, 당신은 우리 유진그룹이 추구하는 혁신과 윤리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인재입니다. 당신에게 유진그룹의 수석 건축가이자 미래형 복합단지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 자리를 제안합니다.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주십시오. 지유는 김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이현우에게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건축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자신의 건축 철학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고, 미래형 복합단지 프로젝트는 그녀의 화려한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 건축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지우는 내 쌍둥이의 엄마다. 그녀는 아이들의 엄마이자 유능한 건축가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출근 전 지우는 아이들의 방으로 향했다. 네, 쌍둥이 아이들은 천사처럼 잠들어 있었다. 지우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이들의 따뜻한 천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이제 현우에 대한 복수심이나 과거의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과 아이들의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재능과 사랑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저녁, 김비서는 지훈에게 작은 은색 매듭 팔찌를 건넸다. 그것은 현우가 만들어 주었던, 과거 지훈의 손목에 묶여있던 그 팔찌였다. 김비서는 현우가 재판을 받기 전 마지막으로 지훈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우주는 팔찌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작은 은색 덩어리 안에는 그녀의 지난 고통과 아픔, 그리고 잃어버렸던 꿈이 모두 담겨 있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쓰라리지 않았다. 그녀는 팔찌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이젠 괜찮아. 더 이상 이 팔찌에 얽매일 필요 없어.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그녀는 팔찌를 조용히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상징물이 아니었다. 단지 그녀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유물일 뿐이었다. 지훈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강지훈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건축가이자 재능 기부의 아이콘, 희망의 등대가 되어 있었다. 유진그룹의 최연소 여성 이사이자 희망의 건축학교,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녀는 진정한 지성과 인품으로 재계의 새로운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과 절망 대신 깊은 지혜와 온화한 미소가 늘 자리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따뜻함으로 빛났다. 그녀의 낡은 지갑 속에는 여전히 작은 종이약 한 마리가 소중히 들어 있었다. 이 부분은 이전 지시에서 언급된 작은 은색 매듭 팔찌와 혼동될 수 있으므로 문맥상 작은 은색 매듭 팔찌 또는 네잎클로버 팔찌로 수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작은 은색 매듭 팔찌로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걸어온 고난의 길과 그 길 위에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 그리고 그녀를 지켜준 변치 않는 순수한 열정과 가족을 향한 사랑을 상징하는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희망의 건축학교, 재단은 지훈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유진그룹의 든든한 지지, 수많은 후원자들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부를 확장하여 수많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을 되찾아 주었다. 지훈은 재단을 통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했고, 특히 건축 재능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직접 멘토링을 제공하여
그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단순히 건축 교육을 넘어 건축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데 주력했다. 또한 그녀는 소외 계층을 위한 공공건축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재능 있는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지원 사업을 펼쳤다. 그녀는 직접 해외 오지를 방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지우는 이제 내 쌍둥이의 엄마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었다. 아이들은 각각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지우는 그들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매일 밤 직접 만든 건축 모형을 보여주며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다. 김비서 킴비서는 지윤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현우의 비서가 아닌 유진그룹의 기획이사로서 지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의 모든 활동을 지원했다. 지윤은 이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건축 시상식 무대에 오르는 당당하고 우아한 여성이 되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더 이상 낡은 은색 매듭 팔찌 대신 내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준 작은 네이클로버 팔찌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삶과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상징하는 듯했다. 희망자립센터 개소식 어느 따뜻한 봄날. 지우는 자신이 직접 설계한 희망의 건축학교 재단의 아프리카 희망자립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척박한 땅 위에 세워진 작은 센터는 수많은 아이들과 주민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운동장에는 지훈처럼 낡은 옷을 입었지만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찬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놀고 있었다. 지훈은 센터 강당에서 수많은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연설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용기가 가득했다. 이 센테오는 여러분의 꿈이 자라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여러분처럼 꿈을 잃고 좌절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두 번째, 봄이 찾아올 겁니다. 그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들에게 직접 디자인한 옷과 학용품, 그리고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자료를 선물하며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아이들의 눈빛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반짝였다. 개소식이 끝난 후 지우는 내 아이들과 함께 센터 옥상에 서서 붉게 물드는 아프리카의 석양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왔다. 지우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이들의 따뜻한 천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마지막 그림자 그때 저 멀리 센터 입구에 두 남녀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뉘우침과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 바로 이현우, 리훈워와 한유진이었다. 현우는 모든 죄를 속죄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유진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익명으로 재단에 기부하고 있었다. 그들은 감히 지훈과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들의 행복하고 충만한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의 눈가에는 회한의 눈물이 희미하게 고였다. 그들은 과거 자신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깨달으며 지훈과 아이들의 변치 않는 선량함과 그들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변화에 깊이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지유는 아프리카의 넓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치유,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변치 않는 약속의 여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센터 운동장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새로 심은 꽃나무들이 싹을 틔우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두 번째 봄과학절 알리고 있었다. 강지훈과 그녀를 도왔던 모든 이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